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입니다. 제가 드디어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Q&A 영상은 처음 찍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좀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드디어 이렇게 Q&A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댓글 그리고 메일 그리고 인스타에도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올렸었거든요, 스토리에. 그래서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추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한 영상으로는 좀 담기 어려울 것 같아서 1탄, 2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탄은 일단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2탄에서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모아서 할게요.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나 고등학교 내신,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은 2탄에서 다루기로 하고 1탄에서는 좀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에 이렇게 질문들을 좀 담아와서 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영상도 4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부는 나라는 사람,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2번은 의사라는 직업과 의대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부는 제 취향, 4부는 가치관과 고민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 상담도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부에 이런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꿈, 인생 목표.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궁금해요. 제 꿈이자 목표는 항상 두 갈래예요. 하나는 계속 위로 올라가서 더욱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내 소중한 사람들 챙기면서 소소하게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 두 가지는 좀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시작은 생각보다 사소했는데요. 아마 제가 본과 4학년 때였을 거예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밥 챙겨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기록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는데 그때 시작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얼굴 공개하실 생각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데요. 사실 유튜브 영상에는 제가 얼굴을 노출하지 않지만 제 인스타에는 제 사진을 그냥 마음껏 다 올리거든요. 원래 개인 인스타 계정 링크를 유튜브에다 올려놨었는데 최근에 유튜브용 계정을 다시 만들어서 개인 계정이랑 분리를 했어요. 이미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많고 얼굴을 무조건 숨겨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서 사진은 마음껏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들어와서 사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유튜브 영상에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얼굴을 잘라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제가 카메라를 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얼굴을 가렸던 건 보편성을 띠고 싶어서였거든요. 20대 젊은 여자, 어느 학교 누구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더 쉽게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는 어떤 아무개의 삶을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에서는 얼굴을 좀 계속 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스타 아이디 의미가 궁금해요. 인스타 아이디는 Pale Bluish Gray인데요. 뜻은 그냥 오묘한 빛의 색깔이에요. 창백한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푸른색 계열을 좋아하거든요. 푸른빛을 살짝 먹으면 잿빛 하늘. 그 감성이 좋아서 아이디로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MBTI. INFJ입니다. 인프제. 예전에는 INTJ가 나왔다고 영상에 언급한 적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 INFJ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상처받고 좀 사회화돼서 T가 나왔던 것 같고 제 실제 성격은 INFJ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연애관, 결혼관. 5년 안에 결혼할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현재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계획은
제 인생 계획에는 있는데 당장에는 없다고 봐야겠죠. 제 연애관과 결혼관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은 안정감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부터도 연애를 할 때 단순한 남자친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자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쉽게 끊어내거나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면 60대, 70대가 돼서도 산책할 때 손 꼭 잡고 다니는 부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로망이 있어요. 7번, 가족 관계, 가족 분위기가 궁금해요.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친오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봐도 진짜 따뜻하고 화목하고 러블리하고 귀여워요. 아빠, 엄마 두 분 다 엄청 스윗하고 다정하신 성격이고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알콩달콩하세요. 앞서 말한 나이가 들어서도 산책할 때 꼭 손잡고 다니는 부부. 그게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친오빠도 굉장히 착하고 스윗한 편인 것 같아요. 가족의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고 단단해서 제가 힘들거나 울고 싶을 때, 고민이 많을 때 마음 놓고 기대고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8번, 고등학교 인간관계가 궁금해요. 저는 여고를 나왔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다들 자존감이 높고 각자 위치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배울 점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모두들 사실 성적에 예민할 때잖아요.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속상함을 느끼거나 말을 질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말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소문은 퍼졌는데 오히려 제 친구들은 본인들이 더 신나서 막 학원 가서 내 친구 전교 1등이라고 자랑하고 축하해주고 다들 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타인의 장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9번, 외적, 내적 이상형이 궁금해요. 외적인 이상형은 선하고 깔끔한 인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작고 왜소한 편이어서 어깨가 좀 넓고 듬직한 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적인 이상형은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데 결이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격적인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거라서 좀 묘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10번, 종교. 종교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무교예요. 11번, 취미. 쉴 때 뭐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취미도 하고 싶은 것도 진짜 많은 사람이어서 매번 취미가 달라져요. 노래 듣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춤추기, 영화 보기, 전시회 가기,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등 정말 좋아하는 게 많고요. 요즘 꽂힌 취미는 수영이랑 독서, 영화 보기. 12번, 키랑 몸무게. 키는 157로 160이 안 되는 작은 키입니다. 몸무게는 제가 좀 고무줄이긴 한데 최근에 계속 43kg대를 유지하다가 한 저번 주쯤부터는 재니까 한 42kg대. 13번, 몸매 관리 방법, 어깨선 관리. 제 몸매 관리는 주로 식단으로 합니다. 살 뺄 때는 억지로 굶고 적게 먹고 이러진 않아요.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요. 다만 배부를 때까지만 먹어요. 그리고 제 원래 식습관이 완전 탄수화물 위주인데다가 제가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간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끊고 고기, 야채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꿨더니 살이 쭉쭉 빠졌어요. 어깨선은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요즘에 저도 뭔가 자세 때문인지 예전보다 승모근이 좀 발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번, 피부 관리. 저는 피부 관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도 안 귀찮아요. 제 힐링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즐거워하는 편이라 집에서는 무조건 1일 1팩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피부과에 관리를 좀 받으러 다닙니다. 15번, 퍼스널 컬러랑 화장법. 제 퍼스널 컬러는 겨울 쿨톤이고 그래서 주로 쿨한 색감으로 화장을 합니다. 원래는 플럼색이나 체리색 립을 주로 발랐는데 요즘에는 좀 옅은 색상 립에 빠져서 여름 쿨톤 뮤트 베이스 색상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눈화장은 화려하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속눈썹을 최대한 바짝 올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1번, 무슨 과인가요?
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산부인과였습니다.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무조건 수술과를 하고 싶었어요.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수술과를 가고 싶었고, 다들 산부인과 하면 아기 낳는 과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산부인과는 산모를 보는 산과뿐만 아니라 여성 질환을 보는 부인과, 그리고 호르몬 쪽을 보는 내분비 등 파트가 굉장히 많고요. 난소암이나 작은 경부암 등 암 환자분들의 수술이나 항암 치료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의대생 시절에 국시 공부할 때 산부인과 과목을 제가 제일 재밌게 공부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제일 재밌고, 그래서 열심히 했고 성적도 좀 잘 나왔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자니까 더 이해하기도 쉽고 좀 잘 와닿더라고요. 결정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약간 의뽕? 의사뽕? 같은 게 좀 있어서 바이탈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었고,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살릴 줄은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필수 의료에 겁없이 뛰어들었죠. 2번, 의사가 된 이유.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냥 막연히 의대가 제일 멋있어 보여서 갔거든요. 이 직업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의대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윤리를 배우고 병원 실습을 하고,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을 더 아끼게 된 것 같아요. 3번, 의대 생활이랑 의사 생활을 버티게 해준 단초. 이건 무조건 하나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동기들이에요. 사람들 덕분에 버텼어요. 다른 20대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고 신나게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울 때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럴 때 나랑 같이 이 시간을 버티는 동기들이 힘이 됐어요. 지금도 사실 동기들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4번, 의사가 되기 전에 로망과 실제 현실의 차이.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저는 의사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대신 항상 감사 인사만 들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로망이었는데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요즘 의사들은 뭐 밥그릇만 챙긴다, 돈만 밝힌다 등등 부정적인 시선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달았죠. 5번, 의대 동아리. 저는 학생 때 동기들 중에서, 아니 동기뿐만 아니라 선후배 동기들 중에서 동아리랑 학생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지만 그때는 거의 그냥 파워 2, 모두가 저를 2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밝고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동아리들도 여러 개 들었고, 봉사 동아리랑 기초학교실 등등 총 5개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6번, 의대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 사실 다 어려웠는데요. 심장 배울 때 모든 동기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 PPT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으로 원서를 정독했던 과목이었어요. 7번, 의대 공부양, 벼락치기 가능한지. 공부양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의학은 아주 방대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했던 양은 아주 세 발에 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대 공부양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또 벼락치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걸 100% 암기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의학에서도 중요한 게 중요한 거라서 강조되는 부분들만 추려서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시험을 칠 수가 있고, 그건 벼락치기로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8번, 의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 결과적으로 필요한 자질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갖춘 사람만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배우면서 길러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의사는 감성과 이성 모두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학 지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공부하려는 의지. 만약에 수술하는 의사라면 손기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9번, 의사가 적성에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사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에 좀 더 부합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대다수의 학생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마 해부 실습을 하거나 수술 과정을 못 견디면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들일 텐데요. 경험해보고 정말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나중에
비수술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직접 대하지 않는 과를 갈 수도 있고 아예 기초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해요. 의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0번. 의사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작년 전공의 1년차 시절이었는데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힘들고 서러웠어요. 저희는 당직을 서면 이틀 동안 연속으로 36시간을 일하거든요. 그마저도 퇴근이 늦어지면 40시간 정도? 그래서 다른 직장인분들이 주 40시간 일할 때 저희는 2일 만에 40시간을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당직이면 오늘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정규 업무를 하고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밤을 꼴딱 새서 당직 업무를 하다가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시 정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잠도 한숨 못 잔 채로 48시간 중에 거의 40시간을 일만 하는데 너무 바쁘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런 당직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0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예민하고 성격이 안 좋았던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3부 1번인데요. 외적, 내적 추구미가 궁금해요. 외적으로는 아주 웃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차갑고 세련되고 도도한 느낌을 추구하긴 하는데요. 저하고 어울리는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차갑고 잘 안 웃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웃음 장벽이 낮고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내적으로는 차분하고 감정적인 동료가 거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원래 저는 진짜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고 결코 잔잔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정에 막 휘둘리고 이끌려 다니는 제 모습이 미숙해 보인다고 느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차분함을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제 모습은 사실 실제 제 모습이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저는 매 순간 이렇게 진지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거나 차분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전혀 아니고 좀 우당탕탕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제가 좀 최대한 정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번 인생 영화 드라마. 인생 영화는 총 3개인데요. 1위는 라라랜드, 2위는 About Time, 3위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제 가치관의 갈래길을 하나씩 새로 만들어준 영화들이에요. 그 외에도 좋아하는 영화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3개가 굳건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라랜드는 부동의 일인데 사실 줄거리뿐만 아니라 영상미랑 음악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라라랜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2번 이상 봤던 영화예요. 인생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모든 형태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유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 왔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아이유님의 노래들은 잿빛 감성을 띠는 곡들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유님의 모습은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 지안이입니다. 3번 책 추천해주세요. 책 고르는 기준이 궁금해요. 책을 엄청 많이 읽는 편은 아니어서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이기주 작가님의 보편의 단어가 인상 깊었어요. 작가님의 내면의 결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었고 한 줄 한 줄이 좀 따스한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책을 고르는 기준은 제목이랑 짧은 설명글 보고 끌리면 바로 읽어봅니다. 요즘은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4번 영상으로서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면 완벽주의적인 면모가 느껴지는데 우아님만의 엉뚱한 점이나 효율을 따지지 않고 즐기는 것이 있나요? 영상으로만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관리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철저하거나 깐깐하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마음을 따라가는 편이에요. 가족, 연애, 친구들이 그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재지 않고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껏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일화가 있다면 고등학생 때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개씩 먹었어요. 다른 반 친구를 처음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걔가 보자마자 저한테 아, 너가 그 하루에 아이스크림 3개씩 먹는다는 걔야?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의대생 때는 바닐라 라떼에 빠졌는데 건강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바닐라 라떼를 한 잔씩 마셨어요. 카페마다 찾아가서 바닐라 라떼를 다 마셔보고 VLS라고 바닐라 라떼 스코어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카페 VLS는 몇 점이다 이렇게 막 농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5번 좋아하는 옷 사이트, 옷 어디서 사나요? 요즘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사는데요. 29cm나 W 컨셉 어플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할 때는 친구랑 이태원 한남 쪽 가서 쭉 둘러보기도 하고 한 번에 편하게 돌고 싶을 때는 IFC 몰이나 더현대. 좋아하는 브랜드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심플한데 포인트 있고 핏이 예쁜 옷들을 좀 좋아합니다. 6번 알바 경험. 알바 경험이 사실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카페 알바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의대생 때는 학원 보조 알바랑 과외만 했었습니다. 7번 영상 편집 방법. 저는 영상 편집을 아이패드로 하고요. 블로 어플로만 합니다. 다른 방법을 좀 배워볼까 고민도 해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블로로 했어서 이제는 이게 제일 익숙하고 편한 것 같아요. 8번 아이패드 기종.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256기가입니다. 마지막 4부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과 좀 철학적인 질문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1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저는 좀 부드럽고 둥글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조차 장점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나한테 상처를 주긴 했지만 분명 다른 면은 배울 점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오랫동안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번, 사람에게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마음을 좀 잘 못 여는 편이긴 해요. 대체적으로 모두에게 친절하긴 하지만 마음의 벽이 엄청 많아요. 근데도 마음이 열리는 상대는 좀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 마음의 벽을 막 깨부수더라고요. 약간 타이에 의해 문이 열리는 느낌? 아예 저랑 비슷한, 완전 결이 비슷하고 생각의 흐름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도 좀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 3번, 안 맞는 사람과 맞춰가는지 멀어지는지. 안 맞는 사람이어도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맞춰가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거리를 둡니다. 어릴 때는 모두랑 잘 지내고 싶고 모두에게 맞춰주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에너지가 없어서 한정된 곳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4번, 잘하는 것 vs 좋아하는 것. 저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미친 듯이 노력해서 끝내 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 취미와 특기가 좀 겹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선 본인이 좋아하는 걸 미친 듯이 노력해봐라. 그러고 나서 다시 고민을 해봐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포기하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려볼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글을 쓰게 만드는 영감의 원천. 보통 영감의 원천은 외부 자극인데요. 사람들과의 대화나 영화, 책 등등 아주 많아요. 제가 MBTI 중에 N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N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면 그냥 우주를 떠도는 것처럼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극들도 저한테는 큰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6번, 우울할 때 기분 전환 방법. 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노래 듣기였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한참 듣고 나면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고요. 너무 힘들 땐 한바탕 울고 나면 훨씬 나아지기도 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매운 음식 먹는 걸로 풀 때도 있어요. 방법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 드러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당연히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내가 나를 너무 노출하나?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기로 한 이상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편견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제 다양한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8번.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비교하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거고 그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마음을 아주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인과 비교를 할 때 본인의 에고를 아주 잘 잡고 있어야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타인은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내 자신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받아들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장점을 봤을 때 나는 왜 저게 없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우울해지지 말고요.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는데 나는 저 장점이 없으니까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한테는 다른 장점이 이미 있고 그건 다른 누군가한테는 부러울 만한 점일 거야. 내가 이미 가진 장점들은 유지하고 키워나가되 내가 못 가진 타인의 장점은 보고 배우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깔끔하고 자기 소모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9번. 인간은 결국 죽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는 삶과 죽음을 모두 보는 유일한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죽음이 정말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고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거창한 결말은 아니라고 느끼게 됐어요. 대충 사람들마다 다 80년 정도를 살다가 죽음이라는 결말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20대든 30대든 내일이든 모레든 죽음은 불쑥 찾아올 수 있고 그냥 단지 하루하루를 내가 뭘 하면서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10번. 일이 재미없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도전하는 게 두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게 진짜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고민인 것 같아요. 힘들 때 무작정 견뎌내라고 말하는 건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한테는 폭력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힘들면 그만둬 라고 쉽게 말하는 건 좀 무책임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성공은 어느 정도의 힘듦을 견뎌내야만 찾아오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상대의 힘듦의 정도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한 어떤 조언이든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어떤 선택이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기만 하면 다 괜찮은 거다. 그게 맞는 대답 같아요. 힘듦을 참고 더 나아가든 아니면 잠깐 멈춰서 쉬든 본인이 그 순간에 열심히 고민해서 내린 선택이라면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꿈을 줬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저도 이런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 270만 뷰가 나왔던 번아웃 시험기간 영상에서도 그 말이 제일 공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나는 그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시간을 내주고 싶을 뿐이었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게 뭔가 삶이 주객전도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서 앞으로 달리다가도 끊임없이 살펴보거든요. 혹시나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사람들한테 상처 준 적은 없는지. 근데 조금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해드리자면 그 의지,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모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내가 진짜 내 소중한 꿈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가족, 친구 안 만나고 노력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가족들,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상황 때문에 당장 보러는 못 가더라도 나는 당신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라는 말 한마디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나를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 하나만 전달되면 다 이해를 해줄 겁니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보통 그 마음을 전달을 못해서 혹은 안 해서 오해로 이어져서 그렇죠. 오해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Q&A 1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제가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에 또 Q&A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 스토리에 가끔 제가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스타 무무를 또 올릴 테니까 거기에 고민이나 뭐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공부 관련 Q&A는 2탄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학생분들, 수험생분들은 2탄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